자, 오늘은 미분 파트의 증가, 감소, 그 다음에 극각,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틀어서 개형까지 판정하는 부분으로 들어왔어. 사실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이긴 한데 이제 중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웬만한 것들을 했고 이제 이게 아마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이제 특강하는 것 중에서 수투 중에서는 아마 제일 중요할 거야. 왜냐면 이게 기반이 돼서 하여튼 킬러 문항으로도 갈 수 있고 시험 문제까지 이게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가벼운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자, 봅시다. 1번 수능 문제지. 자, 두 줄짜리 문제야. 아마 너희들이 못 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수투에서 함수를 다룰 때는 이걸 분석하는 혹은 얘를 계산하는 도구 입장에서 이 차원이 되게 중요해요. 차원. 이 도구가 그냥 차원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F를 그릴 건데 이 F를 어떻게 F를 가지고 그릴 수 있잖아. 인수분해가 되면 굳이 뭐 이거를 그리프까지 할 필요도 없죠. 인수분해가 되면은 그냥 F 차원에서 그리고 끝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F 차원에서 그리는 거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 식이 나왔을 때 개수만으로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F 차원에서 얘를 공부 판단해서 해결할 것이냐, F 프라임까지 가서 얘를 이거 뭐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그럼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찾아갖고 얘를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이제 이 단계에서 가끔 이제 라지 F 쪽으로 오히려 얘를 차원을 올려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배우는 차원은 이제 3개야, 3개. 물론 가끔 보면 이제 F 더블 프라임까지 내려가서 이제 선택 미적분 쪽에 있는 내용까지 끌어서 이제 문제 푼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에서 허락한 차원은 3개야. 이렇게. 그래서 이 차원에 대한 결정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근데 이제 이게 어렵지는 않은 게 내가 2차 함수 풀다가 안 되면 이거 답이 안 나오지 뭐지 하면은 그냥 일단 판별식 때려보잖아. 1학년 때까지 그랬죠. 그러면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2차 함수를 다루는데 상당히 좋은 도구인데 그냥 2차 함수만 이 안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될 때 그냥 뭐 뭔지 모르겠고 판별식을 하면 거의 근처의 답까지 가요. 근데 정밀하지 못하면 이게 틀리잖아. 마찬가지로 이 F랑 F'이랑 라지 F에 있어서 요 과정을 좀 정밀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해. 도구에 대한 차원을 결정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겠다라는 차원을 결정하면 이 도구가 결정이 되고 그 도구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면 됩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배웠던 그 함수의 성질 같은 걸로 이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미적분에 와서는 뭐 도구는 하나, 이거 F'하고 라지 F 요거 2개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이 활용이 너무 세지. 자, 해봅시다. 그래서 이 차원만 결정하는 것만 좀 잘해도 엉뚱한 데서 헤매지는 않아요. 자, 뭐 안 풀리면 차원을 바꿔버리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자, 1번 봅시다. 함수가 x 세제곱에 3차 함수지 ax제곱에 a제곱에 8a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된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돼. 이 생각을 계속 꾸준히 하세요. 그냥 뭐 증가해야 되니까 미분해서 그냥 뭐 이렇게 판별식 이용해서 근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 이런 게 아니고 F 차원에서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좀 따져보세요. 그러면 3차 함수가 증가하도록이니까 일단 개형 자체가 F 차원에서 내가 생각을 하면 요런 것들, 요렇게 되는 것들 증가하는 거니까 가능한 거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애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야? 요런 애들은 안 되지, 이제. F 차원에서 판단이야. 이게 최고 난이도 문항으로 가면 이걸 다 나눠야 돼. 이 능력이 일단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F 프라임으로
얘는 그러니까 F 차원에서 풀려고 했더니 증가 감소에 대해서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어. 근데 쉽진 않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F 프라임 차원으로 합니다. 자, 3x 제곱에 2a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로, 이제 도함수 입장에서 2차 함수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걸 알아. F 프라임 입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되는 애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애는 이렇게 그려지는 걸 알아. 증가해야 된다는 F 프라임 입장에서, F 프라임 차원에서는 당연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증가하니까 잠깐 0이 돼도 돼, 이렇게. 잠깐 0이 돼도 되고, 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게 좋죠. 여기 2차 함수가 됐으니, 3차 함수의 도함수, 2차 함수에서 판단을 할 때는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게 좋아요. 여기는 뭐 난이도가 별로 없습니다. a제곱 더하기 3, a제곱 여기 8a. 자, 요 정도 푸는 건 이제 되겠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F 차원에서도 오늘은 이 연습을 많이 하세요. F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F 프라임 차원에서도 판정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고 어렵지 않지? 요 정도는 되겠죠. 자, 이따가 어떻게 테스트를 볼 거냐면 그래서 너희들한테 아직 답지를 안 줬어. 교재 답지를. 교재 답지를 안 줬어요. 이따가 1번을 이제 했잖아? 내가 중간에 이제 계산을 좀 생략했잖아? 계산을 생략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너희들이 테스트를 했을 때 문제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 이해했는데 계산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 그럼 계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판별식을 못 써. 아니면 F의 차원, F'의 차원 이런 거를 잘 못해. 이런 상황이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작업을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2번이나 3번 요거를 똑같이 문제를 낼 거야. 너희들이 요거를 이제 맞춰야 돼. 거의 비슷한 문제들로 구성을 해놨어요. 자, 다음 봅시다. 7번. 교재 있는 자리에 다 안 나지? 자, 7번 갑시다. 7번. 함수 fx가 있습니다. fx가 x제곱에 4x 더하기 a 이렇게 돼 있어요. gx가 라지 f 차원. 그러니까 한 번 적분을 하는 차원으로 갔어. 자, 다시 또 한 번만 더 생각을 합시다. 이거 생각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 그래서 공부할 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요. 자, 2차 함수인데 일단 여기다 집어넣으면 gx는 3차 함수. 여기까지 안 어렵지. 3차 함수에 대해서 닫힌 구간이 제한이 돼 있어. 0에서 1 구간 안에서 이게 증가해야 된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gx가 3차니까 증가를 해야 되면은 요런 상태도 되고 요런 상태도 되고 사실 0에서 1이라는 구간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서 구간 0, 1에서도 증가를 하게 만들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거는 F 차원에서 하면은 케이스도 너무 많이 남아야 되고 너무 힘들죠. 자, 그러니 이거는 자연스럽게 G' 이 차원으로 가고 얘를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F, X가 나오고 앞에 상황과 똑같죠. 그래서 자, 얘네 근을 판별하는 건데 이제 2차 함수의 근을 이렇게 0과 1에 대해서 제한을 걸린 구간 안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 이 2차 함수는 식에 나왔으면 항상 식부터 정리를 해야 돼. 식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참수는 별거 없잖아. 축,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니 보니까 여기에서 축이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이 됐고 이건 마이너스니까 대충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러실 겁니다. 안 어렵죠? 자, 그러면 0과 1은 어디 있겠어? 당연히 여기 0과 1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요 구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간단하지? 그럼 X축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값, 여기가 최소니까 여기다가 G'의 1이 결정을 하는 이제 함수값이 돼요.
여기다가 집어넣어갖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은 a가 항상 최소값이 나오니까 5가 나오겠죠. 어렵지 않지? 그냥 뭐 차원을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차원에서 얘네들을 풀지 그리고 도구가 뭔지 요 정도 고민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자,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10번. 문제 10번 하고 있습니다. 10번 풀어보세요. 뭐 어렵진 않지? 이 정도는 가볍죠? 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표현이 되게 많아. 함수가 증가 혹은 감소해야 된다. 역함수를 갖는다, 갖지 않는다. 여기서처럼 극값을 갖지 않도록. 극값을 갖도록. 뭐 이렇게 문제가 바뀔 수도 있고. 이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표현을 다 외울 수가 없어. 어느 정도는 이제 습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는 이렇게 물었으니까 우리는 극값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지 않는 그래프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뭐 2개 정도, 좀 안정적으로 2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선차 함수를. 그래서 푸는 방법이 되게 많아. 푸는 방법이. 자, 일단은 얘를 미분합시다. F 차원에서 뭐 A도 모르니까 우리 개수로 그림을 그리는 거고 쉽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래서 3x 제곱에 2에 A 빼기 1에 X 여기 뭔가 빠졌는데 그치 여기 X A 빼기 1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애들 중에서 얘가 안 되니까 얘나 얘가 돼야 되고 이건 F' 차원에서는 그림을 따질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고 얘는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붕 떠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얘나 얘야.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을 하지. b제곱 마이너스 3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개만 더 한번 해봅시다. 지금 왼쪽에 있는 애를 이제 판정을 할 때 이제 이과생은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이과생은 3차 함수의 개형 판정이 이 변곡점으로 판정이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이 여기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0이야. 요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개형이죠.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양수야. 이렇게 얘가 변곡점의 기울기가 음수거든. 그러니까 이과생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변곡점에서의 기울기 값으로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참고만 하세요. 자, 근데 문제 풀 때 이게 되게 유리할 수도 있고 오히려 계산이 좀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참고만 해서 해보시고 이게 되게 빠릅니다. 판정 방법이. 자, 답은 3번이에요. 자, 표현이 계속 바뀌는 걸 한번 느껴봐봐. 앞에서 계속 증가, 함수하고 이것만 우리가 이제 교과서상에서 증가 함수만 배우는데 그거를 활용할 때 이제 표현 자체도 달라지는 거를 조금씩 느껴봐. 자, 12번 봅시다. 직선 x는 a가 이 3차 함수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졌을 텐데 얘의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지나간대요. 그럼 극점과 여기 극대랑 극소값을
계산을 해야 되나? 이 점을 찾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텐데 여기 사이에 x는 a가 들어갔대요. 이렇게 x는 a가. 자, fx가 ax 제곱에 100x 더하기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값 자체를 찾는 게 힘들지. 일단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일단 기준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자, 2ax 100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망했죠. 또 어떻게 해? 극대와 극소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극대와 극소 사이에 이게 표현을 바꾼 거야. 앞에서 한 거랑 똑같아요. 극대와 극소 사이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감소 구간 안에 얘를 집어넣으시고 이거거든. 그래서 f'a를 했을 때 이게 0보다 작다. 이 표현을 잡아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표현이 바뀌어요, 계속. 그러니까 방금 전에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아니 선생님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요 사이 얘네 좌표를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좌표 모르잖아. 못 찾아내. 아이고 강제로 이제 근의 공식에서 집어넣어서 잡아낼 수는 있겠지. 그걸 해서 부등식을 만들 수는 있어요. 여기에 근을 알파 베타를 해갖고 이걸 풀어낼 수 있단 말이야. 분명히 풀어낼 수 있지. 가능은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여튼 좀 복잡한 거는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는 아니야. 근데 보통 그렇게 풀지 않는다. 왜냐면은 갈 길이 머니까. 그렇죠? 이렇게도 할 수는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이 x는 a라고 하는 이 점에서의 이 함수의 상태, f'에서의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자, 다시 우리가 f에서의 해석과 f'에서의 해석이 되게 중요해. f에서 얘가 묻는 게 여기 극대랑 극소세 묶기를 f 차원에서의 극대 극소 사이에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기를 f'으로 풀었어. 왜냐면 이게 편하니까. 그래서 f랑 f'의 차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f'에서의 해석을 줬는데 f에서 풀기도 해요. 반대가 되기도 하고. 이게 되게 평범한 문제는 f를 f로 푸는 거, f'을 f'로 푸는 거. 그러니까 이 차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이게 해석이 돼. 별건 없잖아.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3a 제곱에 2a 제곱에 마이너스 100이 이렇게 되면 돼요. 요것도 하나 더 포인트.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등호 안 들어가요. 극대와 극소 사이에 들어가야 돼서 이 끝점이 빠져. 그래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빠지게 돼요. 이런 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니까 이게 등호가 들어가면 완전히 값이 달라져 버렸지. 그래서 a가 100에서 10에서 마이너스 10 사이에 존재하고 개수도 잘 세야 돼요. 자, 이제 조금 늦게 온 친구들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메인 문제를 내가 풀어주고 있다가 이 변형 문제를 테스트 볼 거야. 그럼 이제 그건 진짜 실력이 되는 거지. 알겠죠? 수업을 잘 들어야 돼. 수업을 잘 들어야 테스트를 잘 볼 수 있습니다. 13번 갑시다. 표현이 또 바뀌었어요. 자, 3차 함수. 3차 함수가 ax 세제곱에 3x 제곱에 bx 더하기 2. 뭐 개수의 뭔가 특징은 그렇게 있지는 않네. 최고차항도 가려놨고 0에서의 기울기, b도 가려놨고. 자, 가에서의 조건은 x1과 x2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1학년 때 많이 봤죠. x1과 fx2 이렇게 큰 놈을 집어넣었더니 작아지게 만드시오. 감소에 대한 얘기죠. 감소. 그 다음에 나에서 f의 1이다. 뭐 요거는 여기다 직접 집어넣으면은 뭐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감소에 대한 부분인데 f 함수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스타일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f 차원에서는 못 그리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시 빨리 미분을 합니다. 3a x 제곱에 6x 이렇게 얘가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어주게 되겠지. 그럼 지금까지 이제 푼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 이게 표현은 계속 바뀌었는데 아니 도함수의 한 별씩 이쪽으로 계속 풀고 있어.
도함수의 판별식으로 진짜 다 풀립니까? 뭐 그렇지는 않아요. 도함수의 판별식으로 풀리는 거는 이렇게 구간이 제한 없을 때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감소, 증가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깨지지. 판별식만으로는 해결 안 돼. 그래서 뒤쪽에 고난이도 킬러 문항들은 여기에서 판별식으로 한 번에 뚝딱 하고 이렇게 답이 나오는 형태가 없어. 그래서 여기 2차 함수를 판정하는 이 부분에서 너희들 1학년 때 어려웠던 거, 2차 함수 근의 분리 있지. 근의 분리로 넘어가는 거야. 자, 하여튼 뭐 요거는 별거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얘가 여기 짝수니까 얘를 갑시다. 곱빼기 3ab가 얘가 감소. 이렇게 하면 되죠. ab는 어쨌든 3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요. f1이 1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이제 나머지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래서 f냐, f'이냐, 판별식이냐 뭐 이런 것들만 일단 먼저 판정을 잘 해보세요. 자, 또 표현이 바뀌는 것들을 15번 옆에 보면은 얘는 증가에 대한 표현이지. 근데 증가에 대한 표현도 결국은 풀이는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표현이 넘어갑시다. 또 달라지지. 자, 20번 볼게요. 20번. 자, 20번 보시면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면은 f의 x1과 f의 x2가 다르다. 이렇게 돼. 자, 이 표현도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고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고, 1대1 대응이 됐으면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 그치?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 근데 이런 표현이 그렇게 많단 말이야. 이 표현이 끝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막 한참 모아봤거든? 그냥 모으다 이제 뭐 킬러 문항 쪽으로 가면은 뭐 한 50개 정도의 표현이 있어. 증가에 대한 표현만 해도. 다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마다 판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너희들이 어느 정도 익숙한 표현이고, 아예 모르겠는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그래봐야 F' 차원에서 뭐 판별식 쓰냐 안 쓰냐 이 정도가 거의 결정이 되죠. 자, 이거 뭐 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넘어가고 21번 살짝만 볼게. 21번의 표현을 보면 이거는 조금 또 바뀌었죠. FA랑 FB가 같다면 A는 B가 돼야 된다. 근데 요거를 이제 대우 명제를 친 거잖아. 이쪽으로 이제 부정을 해갖고 넘겨버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같은 얘기예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게. 그러니까 결론은 1대1 대응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 1대1 대응이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22번도 슬쩍만 봐봐.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Y는 K가 곡선 3차 함수랑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대.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너무나 많다고.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어. 이해돼요? 근데 풀이는 미분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똑같이 풀고 있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23번도 보세요. 표현을. 자, 두 함수가 있는데 fx가 있고, fx는 x세제곱에 ax제곱에 4 빼기 a제곱 x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고, 자, 가조건에서 f에다가 gx를 집어넣었을 때 x가 된대요. 역함수에 대한 표현이지. 아니,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이야. 물론 약간 거칠게 해석한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냥 뭐 이제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미 연속함수고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1학년 때 아마 배웠을걸? 불연속 함수로도 역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근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뭐 딱히 뭐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불연속 함수를 가지고 역함수가 존재하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상한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고. 끊어진 형태로 함수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표현은 아니야. 미적분을 배우는 친구들은 이 표현을 상당히 많이 봐요. 근데 역함수에 대한 표현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 fx라고 하는 애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gx를 역함수라고 해석을 해도 지금 이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과생들은 나중에 미적분 할 때 요거를 좀 얘기를 더 해줄게. 수투에서는 상관이 없어. 자, 뺐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 요걸 딱 해석을 해서 풀어내면 되죠. 자, 이것도 미분해서 어쨌든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자, 잠깐만. 내가 이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지금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따가 테스트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상관없다. 24번 한번 해봅시다. 요 스타일 문제 마지막이라서 24번 해보세요. 표현이 또 이상하잖아. 이게 도대체 뭐지? 고민을 해보시고. 이렇게 바람이 세졌어. 동우가 어딨지? 수능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 너희들에게 익숙했던 그 문제들 약간씩 조금씩 변형하던 그런 스타일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뒤통수를 치듯이 변형 강도가 무지 센 문제가 이렇게 툭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예전에 배웠던 문제가 맞나?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맞나? 그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답 나온 사람은 고개를 들고 나한테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손가락으로 답을 이렇게 답이 4번입니다 하고 살짝 얘기를 해줘봐. 시작을 못하겠지, 그치? 시작을 못하겠잖아. 너희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런 게 너희들 이제 고3이 됐을 때 모의고사를 보면 이런 게 그냥 수도 없이 쏟아져 내려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방어할래? 하면은 재수하죠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배운 것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도록 더 많이 해. 이 문턱을 넘어가야 돼. 이 문턱을. 답 나온 사람? 몇 번이야? 24번이나? 맞았어. 잘했어. 또? 답 얘기 안 해줄 거야. 이따가 테스트로 나오는 문제라서. 푸는 방법을 알면은 1분 컷이에요. 1분도 안 걸려. 30초 컷이야.
앞에서 한 거랑 똑같거든. 자, 앞에서 자 봅시다 이제. 또 답 나온 사람 있어? 맞아. 잘했어. 자, 봅시다. 앞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증가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고, 방금 이것처럼 이렇게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함수값도 다르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이거의 확장판입니다. 바로 옆에 써놨잖아. 근데 이게 모양이 다른데요? 가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거야. 이 구조를 봐야 돼. 이렇게. 자, y는 fx 빼기 x제곱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야 돼. 이 함수를 생각해야 돼. 이 함수에 a, b를 집어넣는 거야. 그치? 이 함수에 a, b를 집어넣으면 지금 이 표현이 돼. 이렇게 되는 a, b가 존재하지 않도록 a, b가 서로 다른 실수 a, b의 순서쌍이 존재하지 않도록.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같으면 A와 B가 같다는 얘기야. A, B가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함수값이 같으면 얘랑 얘가 같아져야지. 그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1대1 대응이 되는 상황이 되잖아. 서로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문제 서로 다른 A, B의 순서쌍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됐지? A, B가 이렇게 되면 A, B가 같아야 돼. 그럼 결론은 뭐야? 이 함수를 이제 만들면 돼. 이 함수를 만들면 되니까, 자, fx는 fx 빼기 x제곱은 x 세제곱에 2x제곱에 kdx. 자, 얘를 다루게 되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이 함수 자체가 증가함수가 되면 돼요. 1대1 댕이.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다 같은 얘기지. 자, 요 놈을 미분합시다. 3x제곱에 4x 더하기 k가 이게 이제 요 놈의 y'이라고 할게.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0보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아니지. 증가를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죠. 2차 함수가 기울기가 0보다 큰 상태. f 빼기 x제곱이 증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다 판별식만 쓰면 되죠. 판별식만 쓰면 k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대충. 어쨌든 이거 이따가 테스트로 나올 거니까. 이거 거의 다 알려줬는데 이거 틀리면 안 돼, 인간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내신에는 안 나온 문제인데 그냥 수능 맛보기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표현으로 너희들의 그냥 정제자들 멘탈을 좀 무너뜨려요, 수능이. 나는 한 번도 안 봤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약간씩 난이도가 이제 조금씩 올라갑니다. 자, 25번 가봅시다. fx가 있어요. fx가 중간에 절대값이 들어갔어. 6x제곱에 15에 x 빼기 2a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네.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해야 된대. 증가하도록. 절대값을 일단 풀어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거 이렇게 합시다. x가 2a보다 클 때, 두 번째 x가 2a보다 작을 때, 그냥 전공법이에요. 얘를 다시 써주면 x 세제곱에 6x제곱에 15x에 그 다음에 2a 더하기 3이 되고, 자, 미분합시다. 3x 제곱에 12x에 15. 그러면 잠깐만, 여기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데가 없어졌는데 이게 f'이고,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의 하면은 얘는 항상 근이 없으니까 항상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쪽은 문제가 하나도 없네. 자, 그럼 이쪽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분리를 합니다. 마이너스 15x에 30a. 자, 이렇게 됐고, 이걸 다시 또 자, 미분을 합시다. 3x 제곱에 12x 빼기 15.
자, 인수분해가 일단 되죠. 3으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5랑 3. 뭔가 좀 이상한데? 15에 3, 5, 15. 맞지? 잠깐만. 암산이 안 되네. 자, 3으로 묶어내면은 x제곱에 4, x 빼기 5. 그러면 1과 5, x 5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얘는 이제 그래프를 슬쩍 그리면 마이너스 5랑 1 이렇게 돼요. 자, 다시 처음부터 이제 다시 볼게. 이 fx라고 하는 애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돼. 전체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a를 어디에 잡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 a를 전체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하려면 이게 지금 부동호방이 잘 봐야 돼. 2a보다 작을 때야, 클 때가 아니고. 그럼 여기가 기준이 되겠지. 2a가 이렇게만 들어가도 여기서 증가, 왼쪽으로 다 증가가 되니까 이쪽은 넘어가면 안 돼요. 이쪽은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2a라고 하는 애가 여기가 딱 경계가 될 겁니다. 그렇죠? a의 최대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자주 나옵니다. 자, 27번 가봅시다. 27번. 자, 영의한 실수 K에 대해서 다음 함수 fx의 도함수가 먼저 제시가 되네. 3에 x 빼기 K에 x 빼기 2K. 자, 그러면 대충 뭐 3차 함수가 일단 K와 2K, 여기가 극대극소. 이 정도 되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때 f'x가 이렇게 됐고 g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때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그려진대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적당하게 잘라야 돼.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이 왼쪽에 오른쪽은 그대로 그려주고 이 중간 해석 되겠어요? 3분의 f4 빼기 f1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지. 그리고 4 빼기 1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x 빼기 1 더하기 f1 이렇게 표현하면은 얘는 직선인데 기울기는 이제 여기 요점과 여기 1과 그냥 대충 1과 4를 아무데나 잡은 거야.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되는 기울기를 가지면서 1,f1 여기를 지나가. 그러니까 지금 얘는 기울기는 얘를 갖고 여기 요점을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지금 탄생이 되네요. 근데 뭐야, 역함수가 마지막에 존재하도록 했으니 지금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하면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럼 이거를 최소한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야? 이렇게 얘가 경계가 되겠네, 그치? 이 중간을 직선으로 만드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1과 4가 어딘지를 모르니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얘를 풀어낼 때,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은 인지는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증가만 해야 되니까 감소 구간이 들어가면 안 돼. 감소 구간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1이 이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1이 여기 들어가면 증가나 이렇게 감소 이렇게 들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1은 일단 K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애도 얘보다는 커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같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1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여기서 감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가능하진 않아. 근데 전체적인 큰 범위는 이 정도는 잡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자, 그럼 계속 생각을 해.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F를 분석하거나 F'을 분석하거나 F를 분석하거나 F'을 분석하거나 지금 여기에서는 F'으로 이 문제는 F'으로 분석하기 좀 힘들어. 왜냐면 감소, 증가 이거를 판정할 때 지금 증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는 이 도함수를 가지고 여기서 증가되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 역함수가 되도록 하려고 해야 되니까 지금 얘를 그리고 나면 F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죠. 그럼 이걸 어떻게 판정을 할까? 이 점이 F1이지 이 점이 F4예요.
극단적으로 F1과 F4가 같은 거 경계로 생각합니다. 물론 얘는 역함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지. 이것도 존재할 수 있는가? y는 x에 대해서 근데 함수값이 뭐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뭐 일단 아니니까 이거보다는 크게 그래서 조건을 하나를 더 답니다. F1과 F4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지? F4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애를 딱 경계로 해갖고 F1과 F4에 대해서 뭐 요점을 잡았으면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하면 이제 증가 상태가 되니까 원하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범위가 K가 알파와 베타 이렇게 사이에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풀까 이거? 여기에서 적분을 해야 되겠지, 적분을 해야 되겠죠. 적분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배울 거야. 자, F4 빼기 F1이 0보다 이렇게 크도록. 근데 우리한테 F'이라는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 요걸 F'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1에서 4까지 F'X. 일단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간편해지지. 원래 이제 적분에서 적분 상수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이제 잘 기억을 해. 이게 함수값의 차. 자, 다시 얘기를 할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차원이 중요하다고 했어. 이 차원이, 여기 있는 이 차원이 일단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함수값 차원일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함수값 차원이 아니고 도함수의 차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기울기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F'의 이런 형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방금 전에 쓴 이게 적분 차원. 라지 F 차원으로 들어가서 적분 차원으로 들어가서 1에서 4까지 얘의 적분.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같은 표현인데, 아니 똑같은 놈인데 이 놈을 도함수 차원으로 볼래, 함수값 차원으로 볼래, 라지 F 차원으로 볼래, 이게 이제 달라져. 그래서 이 차원을 계속 보면서 어느 게 더 좋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한 군데 차원으로 문제를 풀 수도 없거든요, 수능은. 그리고 내신 문제도 뭐 마찬가지고 수능에서 변형된 문제들이 나오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차원을 계속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 함수값 차원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건 계산이에요, 계산. 요거를 그냥 생으로 계산을 하시고, 생으로 계산을 하시고, 그래, 나머지 계산이니까 뭐 이 정도만 방향 잡아줄게. 그 옆에 있는 게 또 문제로 나와서, 그 다음에 29번 봅시다. 이 문제는 그래서 클리닉 때 딱 풀어서 이제 결론을 좀 내봐. 자, 옛날 문제야.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자,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 옆에 있는 30번은 우리가 언제 했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금요일 정도에 3차 함수 근판정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죠? 자, 29번을 일단 풀 건데 30번은 풀었던 거기 때문에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 모든 다항함수에 대해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자, 기억에서 함수 절대값 fx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습니까? 자, 그냥 직관적으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fx가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이렇게 x는 0에서. 근데 여기다 절대값이어도 얘가 극대로 유지가 되겠니? 이렇게 물었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왜냐면 x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얘를 뒤집어 버려. 절대값이 되면 이렇게 되니까 극소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극대가 극소가 되기도 하고, 극소가 어쨌든 극소가 극대가 되기도 하고, 극대가 극소가 되기도 하고,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기도 하고. 절대값을 씌우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 함수값에 대해서 이거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f의 절대값 x, 속에다가 절대값 x를 했더니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얘를 대칭을 시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f의 절대값 x, 얘는 원래 있던 요 함수를 이렇게, 여기다 다시 할게. 이렇게 된 애를, 이게 사실은 이렇게 펑퍼짐하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양수에 그려져 있는 애를 그대로 이렇게 대칭을 시키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여전히 극대가 됩니다. 아, 이러고 했더니 이제 디귿이 좀 판정이 안 되지. 디귿에서 fx의 x제곱의 절대값 x. 얘가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느냐.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느냐. 그럼 이거를 이제 풀어 헤쳐야 돼요. 실제로. 극대가 되려면 극대 판정을 해야 돼. 그럼 얘를 미분을 하고 싶은데 미분을 할 수 없으니 양수, 음수일 때로 나눕니다. 뭐 등호는 뭐 편한데 넣으시면 돼요. 양수면 x 세제곱이 되고 음수면 fx 더하기 x 세제곱이 돼. 미분을 하면 f'x 빼기 3x 제곱이 되고요. 얘는 f'x에 3x 제곱이 됩니다. 자, 일단 0을 집어넣으면 0이 돼요. 여기다가 x는 0을 집어넣으면 전부 다 0이 돼. 그러면 미분해서 미분 계수가 0이 나오면은 뭐 극대, 극소 이렇게 그냥 판정을 할 수는 없잖아. 왜냐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상황은 요것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f'이 원래 이제 극대였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극대가 되느냐를 따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는 0인 것도 따져야 되지만 부호 판정을 해야 돼. 자, 이제 이쪽 영역으로 넘어갈 거야. 극대인지를 판정하는데 얘네 부호가 우리가 극대가 되면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 돼.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형태가 되셔야 됩니다. 극대. 자, 보면 음수 쪽에서는 이렇게 되죠. 이게 항상 양수잖아. 이게 항상 양수야. 그러니까 얘가 0인데 이거보다 조금 커요. 한 요쯤인 거야. 얘는 양수 쪽, 이쪽인데 여기가 0인데 얘가 조금 작아. 그러니까 얘 플러스에 다시 마이너스 붙으니까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맞게 되네요. 요거 오늘 이제 메인입니다. 이게 극대 판정하는. 이제 이게 어떻게 어려워지는지를 이제 한번 보시고 앞으로 풀 문제가 킬러 문항까지 쭉 타고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여기 조금 쉬운 것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이제 중간이 진짜 중요해. 앞에서 지금 그냥 가볍게 한 애들은 진짜 장난친 거고 얘네들이 너무 어려워져 뒤쪽에는. 자, 31번까지는 갑시다. 자, fx가 a에 3x 빼기 x 세제곱 음수 쪽에서 그 다음에 x 세제곱 빼기 ax x가 양수 쪽에서 극대값이 5가 나와야 된대요. 지금 a가 방해하고 있지. a가 방해하고 있어. 그럼 a에 대해서 얘를 나눠줘야 돼. 저놈의 a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a만 없으면 a의 부호, 요놈이 정확한 값이 뭔지 몰라도 이놈이 부호만 결정해내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개형을 금할 수가 있죠. 그래서 a가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야 돼요. 자, 일단 a가 0이 되면 극대값이 5가 돼야 되는데 a가 0이 되면은 0, x 세제곱만 남지. 그러면 이건 안 돼. 자, 여기서 이제 잘 찍어냅니다. 실제로 내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거를 두 개를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 시간도 없는데 이걸 두 개를 언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어떤 게 될 것 같다라는 그 촉을 진짜 날카롭게 세워야 돼. A가 양수가 음수게. 나는 이제 수능 문제랑 평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니까 그 통계가 있거든. 이렇게 부호를 판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음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잘 만들어진 문제는 음수를 A의 부호를 판정해야 된다니까.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질문을 했을 때 100%는 아니지만 음수일 가능성은 큽니다. 잘 찍어봐. 그래서 이건 찍기의 능력이야. 그리고 빨리 아니면 이 개형을 그리던지 해보세요. 자,
해봅시다. 요건 이제 그리는 게 A가 음수면은 여기에서 음수, 양수가 최고차가 양수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그림이 대충 그려지겠네. 그 다음에 A가 양수면은 우리 요거 개수로 그리는 거 해봤죠? 그럼 여기에서 기울게 이렇게 되니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그려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극대값이 5가 나와야 되는, 나올 수 있죠? 여기가 5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울기를 0을 만드는 값을 따져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을 집어넣으면 아니지, 미쳤지. 근이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뭐 미분에서 기울기 0 나오는 거 뭐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f의 마이너스 1이 5다. 그럼 a 값이 나오게 되고 그때 이제 f2의 값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a가 방해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뭐 깔끔하게 분류를 해보시고 그냥 운이 좋게 그냥 된 거예요. 요거는 양수로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맞췄다고 해서 또 뭐 그냥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이게 안 되는지 이런 거는 나중에 다 풀고 나서 답이 나온 다음에 점검하셔야 돼요. 자,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고 정신 차리십시다. 이제 어려운 거 나와요. 자, 봅시다. 일단 금판별에 대한 얘기가 이제 F'의 영역으로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F의 금판별을 했어. 그래서 F'의 금판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금판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도함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근과 이렇게 되는 근이 이게 질적으로 무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F'에 대한 영역이야 지금. 이게 자, 여기 알파, 여기 베타 뭐 이렇게 합시다. F'의 알파는 0이야. F'의 알파는 0이에요. 근데 얘는 그 값이 아니야. 뭐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던 애가 그냥 이렇게 살짝 기울게 0이 됐다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돼. 그치? 이런 거는 이제 극값이라고 안 해. 여기는 부호 변화가 생겼죠. 부호 변화가 생겼어. 자,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뭐냐면 이 근판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우리 근인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근인 게 확인이 되면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가 중요하다 그랬어. 근이 하나짜리냐 두 개짜리냐 세 개짜리냐 세 개짜리는 이쪽에 이제 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근이 한 개, 두 개, 세 개냐가 이 부호를 바꾸냐 안 바꾸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근의 개수를 들어갑니다. 근인 건 알겠어. 그럼 근의 개수가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근판별을 해. 이게 어려워. 뒤에 친구 좀 깨워줘. 정신 차려. 여기 들어와야 돼. 자, 해봅시다. 자, 35분 할게요. 이거는 조금 쉽습니다. 식 만드는 거라서. 근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고3들이 꽤 애를 먹었어. 뭐지 하다가. 근데 아마 너희들은 이제 이차함수에 대한 기억이 조금 더 생생하니까 푸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2, 이차함수야. fx가. 근데 gx가 어떻게 돼요? x에서 x 더하기 1까지 절대값 ft, dt 이렇게 됩니다. 이차함수를 집어넣고 절대값을 해서 적분을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자, 얘네가 x는 1과 4에서 극소래. 극소. 자, 미분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푸는 게 힘드니까 당연히 차원을 낮춰서 들어가는 게 좋고 요거 미분하면 절대값 x 더하기 1 절대값 x 이렇게 속에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나오게 되죠. 일단 요거를 잘해야 되고 뭐지? 이러면 안 돼. 기본 미분법이야. 자, 는 0을 만족시키는 그 값이 1과 4가 됩니다. 1 집어넣으면은 절대값 F2가 절대값 F1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5가 F의 4 이렇게 됩니다. F가 2차함수야. 수능에서 2차함수가 나왔다 하면은 계속 대칭출 꼭지점 생각해야 돼. 대칭출 꼭지점. 그럼 얘를 예쁘게 그려야 돼요. 절대값 2차함수를 그리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겠죠. 대충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절대값을 그려서 이 상황이 대충 찍어도 이 정도 느낌이면 이렇게 1, 2, 여기가 4
5 이렇게 되는 거 느껴지지? 이게 지금 한 칸씩이야, 한 칸씩 대칭성을 이렇게 따져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높이가 같다는 것도 당연한 거지. 이렇게 돼갖고 이게 높이가 다르진 않지. 이게 같은 간격으로 들어갔으니까. 자, 이걸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10을 만드는 데서 이제 좀 엉킬 수가 있어. 2차 함수니까 축으로 갑시다. 축. f, x는 최고창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2에서 축으로 갈게요. 3. 여기 축 보이지? 3. 제곱 더하기 k.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풀어주면 되지. 어떻게? f1과 그 다음에 여기 f2가 같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맞지? 요것만 풀어주면 k가 나옵니다. 되게 간단하죠? 뭐 이런 이제 극값에 대한 판정을 하고 그 다음 식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거 가볼게. 어디 있냐면 이게 그 35번 시리즈가 그때 2023학년도니까 2022년도 평가원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 내신에 진짜 많이 활용이 됐어. 학교 내신의 변형 문제들 여기다 싹 다 집어넣은 거야. 얼마나 많니 이게, 그치? 그러니까 아직 이 문제가 학교에서 나오지 않은 학교는 요게 올해 이제 뭐 출제가 돼서 또 비슷하게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하세요. 자, 42번 볼게요.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자, 볼게. 양수 A와 1차 함수 fx입니다. 양수 A, 그 다음에 fx가 1차야. 1차.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는데 0에서 x까지 그 다음에 t의 제곱 빼기 4 그 다음에 절대값 난리가 나죠. 이렇게 dt 얘가 만족하는 조건이 극값을 갖지 않는데 얘는 극값이 없대요. 극값이 없대. 그 다음에 g2는 뭐다? 자, 극값 없는 것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자, 미분을 해볼게요. 미분하면 얘는 그냥 g 프라임 x는 그대로 그냥 싹 다 나오는 거지. x 제곱 빼기 4에 여기도 그냥 나와서 절대값 f x 빼기 a는 0을 따져줘야 돼. 자, 여기 진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이 2랑 x는 2랑 x는 마이너스 2가 지금 여기만 보면 근이 하나짜리야. 자, 다시 부호 변화가 생기는 근이에요. 자, 그 부호 변화가 생기면은 극값이 인정이 돼. 부호 변화가 생기면 극값이 된다고. 근데 그걸 얘가 막아줘야 돼. 극값이 없어야 되니까. 이걸 극값이 없도록 하려면은 없는 근을 없앨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있는 근을 없앨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근을 중첩시켜줘야 돼. 2개짜리로 만들어주라는 얘기야. 근을 3개짜리 안 되고 2개짜리로 해줘야 돼. 이해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근을 배우면 근이 1개냐 2개냐 3개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너희들이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F에서 근이 1개, 2개, 3개 이거를 딱 교육 과정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도함수 차원으로 끌고 와서 이게 근이 1개, 2개, 3개 이걸 배운단 말이야. 그 근이 1개일 때 문제와 이런 거 근 하나짜리잖아. 근 2개일 때를 숨기는 거야 이게. 어떤 말로 극값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로 이거 숨겨요. 근 2개짜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A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A가 나와야 돼. 직선이니까 1차 함수의 절대값 이렇게 꺾이는 이런 함수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대칭성이잖아. 2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이게 전부 다 A가 나오면 돼요. 이게 절대값 fx가 되는 거야. 근데 절대값 fx를 만드는 게 여기가 y축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기울기가 2분의 a잖아. 2분의 a. 그러니까 2분의 a가 되고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절대값 x 이렇게 붙여버리면 바로 그냥 식이 만들어지지. 됐지? 자, 그럼 얘를 여기다가 이제 그냥 집어넣고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정도 하고 나면은 거의 한 반 정도 이상 푼 거야. 거의 반 이상 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은 이제 계산이에요. 계산인데 요거 테크닉을 한번 예전에 하긴 했었는데 자, 여기다 집어넣게 gx가 0에서 x에 t제곱 빼기 4에
그 다음에 2분의 A에서 A를 2분의 A를 밖으로 뺄게. 2분의 A를 빼버려. 그러면 절대값 T 빼기 2. 그렇지. 2분의 A를 빼면 2. dt. 이렇게 되고,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습니다. G2가 뭐라고 나중번에 나와있어요. 그럼 2분의 A에 0에서 2. 자,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계산할 수 있지? 그치? 이건 뭐 별거 없잖아. 양수 쪽이니까 요거 t는 살짝 없애고, 요 a를 구하는 거는 여기 그냥 산수 되는 거는 느껴지죠? 그치? 뭐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테크닉은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줄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다 풀어 헤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이제 그 계산 능력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요거를 약간 요령있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요거를 인수분해를 하면 t 빼기 2의 제곱에 t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속에 있는가? 우리가 적분을 계산할 때 기본적인 테크닉이 이런 게 있어. 교과서에서 배운 거예요. 마이너스 a에서 a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속에가 기함수가 되면 어떻게 돼? 그냥 0이 돼. 없어져 버려. 그래서 적분 구간을 대칭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 기함수가 들어가느냐 우함수가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함수가 들어가면 y축 대칭이니까 요 놈은 2배 0에서 a로 얘를 단축시켜서 어쨌든 구간이 이렇게 된 걸 반으로 접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0이 되면 계산하기가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돼. 우리 평행이동 한번 했잖아. 자, 얘를 빼기 1만큼 평행이동 시켜줍시다. 그러면 2분의 a에서 빼기 1.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돼? 플러스 1을 집어넣어주면 돼. t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t 빼기 1의 제곱이 되고요. t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적분 구간이 대칭이 됐으니 얘를 전개를 했을 때 3차, 1차는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계산이 조금 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럴 거면 그냥 계산해서 해도 돼요. 지금 요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계산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돼. G 0도 계산해야 되고 G의 마이너스 4 이것도 계산을 해야 돼. 마지막 문제로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근데 뭐 G0은 0이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G0은 0이니까 G 마이너스 4를 구해야 되거든. G 마이너스 4를 구하려면 여기 또 마이너스 4를 또 집어넣어야 돼. 그냥 계산을 두 번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약간의 이제 계산 이득이 있습니다. 뭐 계산은 생략.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근이 나오는데 한 개짜리 근이냐 두 개짜리 근이냐 부호 변화를 만들지 않냐 이게 제일 중요해. 이제 요거 시작을 할 거야. 자, 해봅시다. 하나 더 건너가야 되는구나. 자, 조금 쉬운 거 하나 더 갔다 갑시다. 몇 번이야? 46번. 46번. 자, 이제 바로 문턱까지 왔어요.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 자, 봅시다. 46번은 fx가 일단 2차 3x 제곱에 3x 더하기 a로 돼 있고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3x 더하기 a x가 0보다 클 때. 이게 기억이 날려나 이거? 요놈이 x는 0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라 그래서 요놈이 끝에 있는 애가 여기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꼭지점은 왼쪽으로 이렇게 되고 물론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직선으로 이어집니다. 자, 요게 F'0이고 요게 F0이라서 0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x는 0에서 직선의 방정식 뒤에 다음 수의 끝쪽이에요. 1차 상수. 자, 지금 이렇게 되고 여기가 a가 뭐 양수다 뭐 이런 얘기가 없네. 자,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에서 x까지 ft dt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져야 된대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거를 해석을 하기를
G의 입장에서 G의 E 또 해석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뭐 2를 집어넣어봐야 지금 뭐 이게 결정이 안 됐으니까 안 되네. 자, G 프라임 E라고 하는 애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G 프라임 X는 F X가 되고 F E가 0이라는 얘기네. 2가 근이어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가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쵸? 자, 그러면은 이게 2를 지나가니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은 하여튼 A 값을 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는 별거 없고, 자, 그때 함수 g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극소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극대가 되는 거지. 뭐 이게 결정이 됐으면 요금 찾을 수 있죠. 이 값을 찾아내시면은 안 구해놨네. 안 구해놨네요. 자, 3x 제곱에 3x 빼기 6 3으로 요거 그냥 근을 찾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또 근이네. 마이너스 2에서 근이에요. g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뭐 마지막은 계산이니까 이 함수 그냥 흔적을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산수예요, 산수. 이것도 뭐 평행이동을 살짝 해갖고 계산하면 약간의 이득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계산을 하시고 나중에 이거 테크닉은 다시 한번 할게. 평행이동하는 거는 다음에 한 번 더 합시다. 자, 이 정도가 됐어요. 요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봅시다. 52번 볼게요. 자, 이제 어려워져 이거. 머리가 너무 아파질 수도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 52번. 이것도 수능 문제로 나왔고 너무 유명한 문제고 그냥 주변에 뭐 학교 같은 데서는 이미 써먹은 학교도 많아요. 이 문제가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내신에 써먹은 학교 많습니다. 자, A가 1보다 큰데 fx는 일단 근이 다 노출돼 있어. 뭐 안 그릴 이유가 없지. 마이너스 1과 A에 대해서 3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fx는 나와있고 gx를 보니까 복잡하지. x제곱의 인테그랄 0에서 x에 ft dt 그 다음에 0에서 x에 t의 제곱 ft. 자, 일단 변수가 이미 분리가 다 되어 있어요. 요 놈에 밖으로 다 나왔고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당연히 극값에 대한 판정을 하는 거니까 미분을 갑시다. 미분을 해요. 자, 여기는 2x에 0에서 x에 ft dt가 되고 요거 미분하면 fx로 나오지. 그러니까 x제곱 fx. 이거 미분하면 x제곱 fx가 나와도 그냥 없어져 버려. 이렇게 없어져 버려. 자, 우리는 뭘 판정해야 되냐면 이걸 판정해야 돼. 자, 이제 잘 봐야 돼요. 진짜 잘 봐야 돼. 자, 근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근이 중첩되냐 한 개냐 두 개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 자, 일단 0의 근이 있어. G'의 근으로 여기 0 하나 있죠. 근데 요 자체도 그냥 라지 fx라고 할게. 라지 f도 0 집어넣으면 0이지. 그치? 여기 근이 두 개짜리가 떴어. 그럼 0에서는 이제 그 값을 만들진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얘를 4차 함수를, 라지 fx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밑으로 그리는 게 좀 더 나은데. 마이너스 1과 a를 가지고 4차 함수를 그려볼게요. 대충, 이렇게 그릴게. 이게 라지 fx야. 라지 fx는 특징이, 이게 라지 fx라 0 집어넣으면 0이지? 0 집어넣으면 0. 대충 여기가 y축이 되니까 이런 정도로 x축이 갈 거예요. 자, 요점이 0,0. 라지 f는 얘를 지나갑니다. 자, 그럼 다시 0은 지금 여기에서 라지 f의 근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0은 중첩이 돼. 요놈은, 그치? 근이 2개짜리라서 이 G' 입장에서 판단을 할 때는 이게 0이 근이 2개짜리가 뜨니까 x는 0에서 그 값을 갖지는 않아요. 그 값을 갖는 후보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여기 요런 애들이 될 것 같은데 문제에서는 하나의 극값만 가지네. 세 개인데 이 일을 어쩌나 어떻게 해요? 이걸 그림을 그리면 요 놈은 없앨 수가 없거든. 여기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여기서 극수를 갖고 이렇게 무한대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근은 없앨 수가 없어. 근데 이 근은 없앨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없애? 이건 적당하게 이제 A를 조정하면 얘네가 이게 X축인데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이렇게 그리면서 근을 없앨 수가 있다고. 근을 없앨 수가 있어. 자, 그럼 경계는 어떻게 되겠어? 이런 거는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근이 GX, G' 입장에서 여기 근이 두 개만 뜨니까 어디까지 가능해요? 이게 이렇게 딱 접할 때까지 돼도 상관없어. 여기도 뭐 근이 두 개짜리 중첩이 되면 여기서 근이 나오더라도 그 값을 만들지 못하지. 이 빨간색만 막아주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이게? 라지 F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0보다만 크면 되잖아. 우리 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금요일이었나? 금판정 했죠. 금판정에서 근이 있냐 없냐 몇 개냐 3차 함수의 근이 3개냐 2개냐 1개냐 이런 거 따질 때 의외로 극대가 금판정에 아주 핵심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뭐 구간을 이렇게 막 잘라서 여기 0보다 큰 쪽 범위에서 근이 하나 나오도록 근이 없도록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여기 극소가 얘가 X축이 여기 걸리냐 이런 걸로 따졌잖아. 그치?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금판정을 한 다음에는 도함수 금판정을 해야 돼요. 자, 하여튼 요거를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F함수는 이미 나와 있고 그러면 0에서 A까지 저기에 있는 식을 집어넣습니다. X 플러스 1, X 빼기 1, X 빼기 A에 dx가 요걸 풀어줘요. 이거 별거 없습니다. x제곱에 1이고 x 빼기 a 그냥 다 풀어 헤쳐갖고 a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어주면은 예쁜 값이 나오게 돼요. 다 소거되고 없어지면서 자, 그 계산은 생략을 할게. 자, 다시 정리합시다. 이런 금판정을 해야 돼. 이게 계속 바뀌어 모양이. 심지어는 여기 fx에 6제곱, 4제곱이었나? 뭐 이런, 아예 그냥 차수 자체를 확 올려갖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도함수에 우리가 근을 판정해. 0인 거를 찾아내요. 0, 근, 그리고 0, 근. 나머지 근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판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 판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근이 있는데, 1개짜리 근이냐, 2개짜리 근이냐, 이거를 판정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또. 61번 봐볼게요. 61번. fx 식이 일단 노출이 되네. 그럼 fx는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의 제곱에 45x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미분을 해볼까요? 이거 뭐지? 인수분해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고 자,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3으로 묶어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을 하면은 여기서 근이 없지. 그래서 근이 없네요. 그럼 대충 요렇게 되는 fx 요 정도 3차 함수가 그냥 요 정도 이런 근 하나 정도 3차 함수는 이제 극대극소 그 값이 없으니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gx를 한번 봅시다. gx를 보니 이게 살벌하죠. fx에 ft를 곱해가지고 ft의 4제곱 얘를 이걸 직접 여기다 계산을 해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야. 그치? 이게 fx의 4제곱이 됐으면은 자 이거를 일단 분리를 합시다. 변수를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하는 이유는 미분을 해야 돼서 그래. 얘를 g'x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fx라고 하는 여기에 t의 세상에 끼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방출해줘야 돼. fx에 a에서 x에 ft의 4제곱이랑 a에서 x에 마이너스의 ft의
이렇게 곱해지니까 이렇게 해갑시다. 자, 이거 미분을 할 거야, 이제.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x, a에서 x에 ft의 4제곱이 되고, 이제 오른쪽을 미분하면 fx의 5, 여기도 fx의 5가 되면 없어져요. 자, 요 근을 이제 판정해야 돼. 요거를 판정을 해야 됩니다. f 프라임이랑 그 다음에 ft의 4제곱, 얘를 조사를 해줘야 돼요. 얘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 되니? 미안. 인수분해 다시 해봅시다. 인수분해가 됐네요. 안 될 줄 알았어. 자, 8x 더하기 3, 5, 15. 되네. 3, 5 되네. 어디야? 마이너스 5. 3에 x 빼기 3이랑 x 빼기 5. 이렇게 근이 많다고?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럼 다시 이쪽에다가 끌고 오자. 너무 밑에 깔려갖고 f 프라임 x, 여기에 근이 x 빼기 3, x 빼기 5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a에서 x의 ft의 4제곱. 자, 문제에서는 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야 된대요. 오직 하나의 극값. 뭐지? 얘가 근이 벌써 두 개가 떴는데, 아니 여기도 근이 무조건 하나 있죠. a 집어넣으면 0이잖아.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 얘를 분석을 하면 이게 fx의 4제곱이야. 뭔지 몰라도 이거의 4제곱은 항상 이렇게 되는 거지. 4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항상 0보다 크다. 항상 0보다, 0이 되는 데도 분명히 있겠지. 뭐 fx의 4제곱이 요 정도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그럼 여기 요점 때문에 이걸 적분을 한 애는 계속 기울기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a에서 x의 ft의 4제곱 dx dt 이렇게 돼요. 근이 a 하나만 받는다는 얘기야. 이게 a. 이 함수가 근이 하나야. 그럼 근이 3개네? 근 2개, 근 3개. 또 안 되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여기선 근이 무조건 A가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선 3과 5가 이미 버티고 있고, 근데 근을 하나로 만들래. 하나로 만들 수는 없으니, 이거를 중복시키라는 얘기죠. 중복시키라는 얘기야. 그래서 A가 만약에 이렇게 3이 되면, 여기서 근 3 하나 나오고, 여기서 3. 그러니까 근이 중근이 됐으니까 이건 극값을 만들지 않아서 5에서만 변화 생겨. 마찬가지로 5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A가 3과 5. 계산 문제가 아니지, 5는. 되게 깔끔하죠. 그래서 근에 대해서 이게 한 개냐 두 개냐가 무지 중요해. 판정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자, 하여튼 요 비슷한 문제들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67, 68, 69 요 정도 시리즈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30번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입장에서는 1학년 때까지 모의고사 30번이 제일 어려웠죠. 뭐 그런 느낌으로 30번이야. 근데 이제 고3 모의고사에서는 22번이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하여튼 이런 것들 능력이 되는 대로 한 66번부터구나. 66, 67, 68, 69는 방금 전에 이거 한 거 그냥 가볍게 내가 이해했다 싶으면 이제 조금 어려운 걸로 도전을 해봐. 자, 또 해봅시다. 그 다음에 70번. 70번. 이 70번이 수능 문제인데, 와, 이게 학생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이게 딱 봐도 이게 문제 코스가 있잖아. 길고 절대값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학생들이 얘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중간쯤에 나오는 뭐 킬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4점 있지. 평범한 4점을 이렇게 훅 들어갔어.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부터 뭐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또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함수래요. 연속함수. 자, 일단 요거 하나 먼저 좀 잡고 갈게. 요거 나중에
함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를 다시 배울 건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먼저. 절대값 fx가 절대값 x의 x 빼기 2. 이렇게 해볼게요. 이 함수를 생각을 하면, 이 fx의 급에 따라서 이게 그래프의 개형이 무한개가 나올 수도 있고, 8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볼게. 0과 2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운 애까지 생각해서. 그래서 fx가 일단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의 급은 3개야. 미분 가능한 함수, 연속 함수, 그치? 요 두 개, 이제 불연속 함수. 그러니까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이 무지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나누면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 개형은 2개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 근데 연속 함수가 되면 얘기가 달라져. 연속 함수가 되면은 이 개형이 진짜 많아집니다. 8개가 돼요. 8개. 이렇게 fx를 이렇게 잡아도 가능하지. fx가 빨간색이야. 오른쪽 입장에서 보면은 얘를 빨간색을 절대값 씌워. 이렇게 그려지면서 같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이 되는 방법이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가운데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요 끝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8개가 나와요. 8개. 불연속 함수는? 불연속 함수를 내기가 되게 힘든데, 가끔 이제 사설 모의고사 보면 내는 애들도 있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중간에 건너뛰어. 이렇게 건너뛰어버리면 불연속 함수잖아?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은 같아져요. 그러니까 불연속 함수는 개형이 무한개야. 근데 내기가 힘들겠지. 근데 가끔 냅니다. 뭐 교육청 같은 데서는 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긴 해. 뭐 하여튼 이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이게 연속 상황에 대해서는 만나는 점, 그러니까 이렇게 된 애와 이렇게 된 애에서 만나는 요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함수를 갈아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연속이니까 뭐 이렇게 중간에 점핑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오다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그럼 나 밑으로 타고 갈래. 그럼 다시 또 밑으로 타고 갈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경계가 근이야. 자, 요거를 이제 일단 알고 시작을 해야 돼. 자, 봅시다. 이게 논란이 좀 있었던 문제인데, 중간에 박스 안에 있는 함수를 그리는 거는, 이거는 별건 없어요. 일단 2차 함수를 그리는 건데, 자, 절대값 fx라고 하는 애가 6에 x 빼기 n 더하기 1에 x 빼기 n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뭐 n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n 빼기 1과 n 구간에서, 그럼 n이 1부터 시작,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이 1일 때를 넣어버리면 여기 근이 0과 1이 뜹니다. 0과 1에서 2차 함수가 그려져요. 근데 이게 절대값 씌워졌으니까 f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 또 마찬가지로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그 구간이 1에서 2 구간으로 바뀌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과 2가 근을 당연하게 갖게 돼요. 여기서 근이 x는 n하고 여기서 n 빼기 1이 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간 안에서 근이라서 이렇게 되거나 또 이렇게 되거나. 어디까지 가야 돼? 0과 4까지 가져야 돼요. 그럼 함수가 이렇게 이 중에 선택형으로 해줘야 되는데, 자, 이제 다시 문제가 또 시작을 합니다. 열린 구간 0과 4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gx가 쫄지 마시고 뭐 별거 없습니다. 빼기 x에서 4가 되고, 이게 뒤집혔네. ft dt인데, 그냥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되지. 4에서 x에 더하기. 자, 이렇게 하고 이 함수가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고 합니다.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데요. 자, f가 지금 이렇게 이 구간 안에서 2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야. 미분 가능한 함수고, 얘를 적분했어요. 그럼 당연히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극소로 해석이 되면 돼.
극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소에 단어가 들어갔으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미분해갖고 이 금판정을 할 텐데, 이 최소값이라고 하니까, 여기 또 뭐지? 또 표현이 바뀌니까 어색할 수 있어요. 자, 어차피 미분으로 갑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얘를 가지고 미분을 하시면, 2fx, 이렇게 나오지. 여기서 fx 나오고, 여기서 그냥 fx가 나와요. 자, 얘는 0을 이제 따져줄 거야. 2가 중요하대. 2가 중요하대요. 이 점이 되게 중요해. 최소기 때문에 극소로 해서 그래. 극소로 해서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저 근이 부호 하나가 생겨야 돼. 근인 건 알겠는데, 이제 F 입장에서 F의 근을 따지는 거예요. G'의 근은 F의 근을 따지는 거랑 같아. 그러니까 F의 근이 요렇게 돼도 안 되고, 요렇게 돼도 안 돼. 어떻게 돼야 돼? 극소니까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타고 가야 돼요. 2에서 근판정하고 있는 거고, 근의 부호를 따져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호까지 따져줘야 돼요. 극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자,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는 와줘야 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2에서 최소값 0. 여기다 2를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나와줘야 된대. 0에서 2를 적분한 거랑 그 다음에 여기가 왜 들어가? 4에 2. 그러면 이거 바꿔서 0에서 2에 FTDT가 되는 애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부호를 바꿔주면 2에서 4에 FTDT가 돼야 되는 거지. 아니 이게 뭐 면적을 갖게 만들려면 뭐 어쩔 수가 없잖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없어진 게 이렇게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뭐 이거를 판정하는 게 엄청 어렵지는 않아. 그러니까 왼쪽 요만큼의 적분과 요만큼의 적분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그림이 그려지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2분의 1에서 4를 계산을 하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이제 계산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는 뭐 해보시고 나머지 마무리 계산을 해보시고, 자 이제 진짜 찐킬러가 한 개 남았어. 한 개. 그 82번부터는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했던 것 같고, 여기서 풀어낼 게 85 요거를 풀어낼 겁니다. 근데 요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이걸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줄게. 풀 수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뭘 푸시냐면, 일단 이걸 이미 푼 친구도 있을 텐데, 이미 푼 사람들은 기억이 있다 하면은, 뭐 우리 이제 그 클리닉 때 하는 방식 알죠? 그 유사문항들 근처 뭐 풀고 있으면 되고, 75번이랑 못 풀어도 돼. 시도만 해보세요. 이거 뭐 풀어내면은 이미 뭐 완성형인데, 풀어내면은 뭐 수업을 듣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뭐. 요거 두 문제가 난이도가 있고, 이게 너무 어려서 못 풀겠다 싶은 사람은 문제만 좀 시도만 해보고, 일단 한 20분 줄게. 한 문제 10분씩 풀면 잘하는 거야. 20분 정도를 이제 풀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이게 너무 안 풀린다 그러면 앞에 했던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시 복기를 해봐. 복기. 그러니까 이거를 듣긴 들었는데 이게 니들이 푼 게 아니고 내가 풀어준 거라서 이게 휘발성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줬는데 이게 머릿속에 슬쩍 그냥 이게 거치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그걸 안착을 시켜줘야 돼. 그러려면 너희들이 직접 다시 풀어서 해보고, 안 풀리면 질문을 해. 괜찮으니까. 일단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길게 하면 30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안 풀리면 앞에 있는 것까지 다시 복습을 하고 풀어보세요. 75번 해볼게요. 자, 그냥 뭐 최대한 머리를 막 RPM을 막 가동을 해봐. 빠르게. 자, 일단 fx 식이 나오면 식부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놈의 식인가를 한번 보세요. ax의 제곱 미지수가 너무 붙어있지. bx
x가 음수가 됐을 때는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준 방법 중에 개수만으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거 개수 작업을 해서 3차 함수로 f 차원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아. 자, 맞았으면은 일단 그 방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보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알려줄게. 이거는 자, 얘네가 감소, 증가에 대해서 판정하려면은 F에 대한 뭐 함수 차원보다는 F 프라임이 조금 더 낫지.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F 프라임을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를 감소. 그러면 F 프라임이 요 구간 안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에서 넘어가서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무한대에서 이렇게 증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양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F 프라임이 지금 그림이 아직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 일단 하나 고정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 돼야 된다 정도는 끌고 오셔야 되고 이게 극값을 만든다 정도까지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F 라지 F 입장에서 보면은 대충 감소하다가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 대충 증가하는 이런 느낌의 이런 상황까지도 보고. 도함수에서도 판단하고 그러니까 F차원, F'차원 두 개가 이게 양쪽으로 다 돼야 돼. 자, 하여튼 F차원의 설명을 하는 건 나중에 하고 우리는 증가감소는 도함수가 편합니다 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간편한 2차 함수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x제곱에 2ax 빼기 b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이렇게 됩니다. 자, 2차 함수가 되니까 조금 그림 그리기가 좀 괜찮아졌어. 이 b만 없으면 우린 요 근으로 그릴 수가 있지. 근으로 그린다는 게 이거 이제 계속 근 판정했던 그 문제입니다. 이거 평행 이동된 거니까 나중에 평행 이동만 동시에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된 그래프랑 이렇게 된 그래프는 마이너스만 붙인 거잖아. 뒤집은 거죠. 뒤집은 거. 자, 그걸 한번 해볼게. 그걸 하려면 일단 A의 부호를 먼저 판정을 해야 될 건데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갑시다. 깔끔하게. 자, A가 0보다 크면 얘를 그림을 그리면 0이 근이고 어쨌든 0이 요 B는 나중에 다시 평행 이동시킬 거야. 그 다음 잠깐만 A가 양수면은 음근으로 하나 생기는 거지. 2A,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근이 생기고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네. 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얘를 요거 그리는 거야. 그 다음 건 뒤집어서 그려요.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데? 이 마이너스잖아. 미쳤지?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반대로 그려야지. 뒤집어서 그려야지.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뒤집어 올리면은 이제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y는 b만큼 평행 이동시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x축이 어디 들어가느냐. x축이 어떻게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나누느냐. 이거예요. 그럼 x축을 이렇게 잡아도 되지. 이렇게 잡아도 돼.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음수 쪽이 그려지고 양수 쪽에서 이렇게 그려져.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게 어디까지 되겠니? 이 경계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어디까지 되겠니? 당연히 여기가 x축이 이렇게 되면 되지. 이렇게. 야, 여기 미쳤어.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가능한 겁니다. 됐죠? 여기에 대한 A의, B의 이제 범위를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여기가 경계라서 이게 답인데, 수능은 항상 그렇다고 그랬잖아. 평가원이랑. 여기가 경계라서 이게 답인데, 근데 우리는 좀 보편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여기라고 생각을 x축이 이렇게 몰렸다라고 하고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조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어떻게 되네? 이 B라고 하는 애가 여기가 경계인데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제 별거 없잖아. 요거 풀면은 A, B의 관계가 나와. 거기서 부등식이 뜹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0인 거 해볼게. A가 0이면 A가 0이면 자, A가 0이 되면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0이면 X제곱이니까
이게 y축이에요. 이게 y는 p. 뭐 이렇게 되고 이거 별거 없지? 여기 x축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음수, 이쪽에서 양수. 그럼 이때는 관계식이 하나만 나오죠. 그냥 f'의 마이너스 1이 0. 이걸 이용하면 저기다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a 더 빼기 b가 0.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잠깐만. 여기서 a가 0이잖아? a가 0이면 b가 마이너스 1로 정해지죠. a가 0.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 상황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이때는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이거 계산 안 해서 한번 해봐. a가 음수가 되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근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에 왼쪽은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만큼을 평행 이동을 해줘. 야, 아까 b라고 했니? 마이너스 b입니다.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하고 여기가 y축이야. 여기가 y축. 그럼 마이너스 1은 대충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이렇게 x축이 들어가면 이거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f'의 마이너스 1이 0. 뭐 이건 기본 값이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게 여기서 x축을 이렇게 뚫고 내려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x축 밑으로 가면은 증가함수가 막 바뀌죠. 그러니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는 애를 찾으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드세요 라는 값을 찾아내시면 돼. 판별식 d는 0 쓰면 돼요. 그냥 판별식 d. 근데 부등식으로 굳이 한다면 여기에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시면 되고 이게 역대급으로 제일 어려웠던 문제야. 이 근판별, 도함수의 근판정 문제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이 정도 힌트 줬으니까 알아들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하시고 그 옆에 뭐 76, 77 뭐 여기에 이게 워낙에 임팩트가 있었던 문제라서 변형 문제를 진짜 줄줄이 계속 다 붙여놨어. 79번이 아마 제일 어려웠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아니다. 81번은 지금은 풀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들. 왜냐면 81번에 그 점수를 모의고사로 환산을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4점이 이제 맥시멈 점수잖아. 근데 이거는 한 12점? 이 정도 느낌이야. 근데 엄청 어려워요. 풀어도 틀리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 뭐 80번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줄줄이 풀어보시고, 자, 한 개만 더 설명합시다. 85번. 요거까지만 힌트를 좀 줄게. 아니네? 87번 풀려고 했니? 87번. 똑같은 문제구나. 숫자만 다른 거네. 85번을 일단 오리지널 문제를 풀게요. 자, 아까 문제를 잘못 봤네. 자, 평가 문제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0이 F'2가 0. 도함수의 근을 다 알려줬어요. 3차함수 그리는 거는 뭐 별거 없네. 0과 2에서 기울기가 0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려야 되는 애가 fx 빼기 f0과 f에 이상하게 생겼지. x 더하기 p 빼기 fp.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함수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fx 빼기 f0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수를 그립시다. fx 빼기 f0이라는 함수를 그리자. 평행 이동할 거야 그냥.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 정도. 근데 음수 쪽에서는 이제 요만큼만 그리면 돼요. 요만큼만. 근데 양수에서 그리는 요 놈이 자, 일단 0에서 이 함수가 나눠졌으니까 연속인지 확인을 해보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여기 fp 빼기 fp 0이네. 그러면 이 함수도 여기를 지나가요. 여기를 지나가.
그 연속 함수는 맞아. 자, 근데 이제 이 함수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별거 없습니다. fp만큼 올려준 거고, 마이너스 fp만큼 평행 이동해준 거고, 마이너스 p만큼 간 거야. 그럼 이건 뭐냐면, 대충 p를 잡아요. 여기 p를 잡아. p를 여기를 잡지? 그러면 p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당겨줘. 그럼 이렇게 당겨주고,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fp잖아, fp. fp만큼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평행 이동이 돼서 가면은 이 모양 그대로 탁탁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리네요. 자, 해봅시다. 그래서 기억, P가 1일 때, P가 1 여기다 했습니다. P가 1 이렇게 했고, 그럼 얘가 왼쪽으로 평행 이동이 돼갖고 요만큼이 쪽으로 이동을 했으니 이제 기울기가 원래는 2에서 0이었는데 이게 왼쪽으로 한 칸,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갔으니 1에서 기울기가 0이 돼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고,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게 기울기가 0으로 끝났으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0으로 되는 애를 이어 붙여줘야 돼. 요 놈을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애가 한 개 존재하네요.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P가 2보다 클 때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일단 2부터 해보라고 그랬지. 이렇게 된 거를 2부터 해봐요. 2. 근데 이건 했잖아. 2는 했는데 조금 전에 하고 이렇게 모양이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동일하게 이렇게 된 게 똑같이 되는 완전 대칭되는 상황이 P가 2야. 자, 이 상황인데 그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gx dx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네. 잠깐만, 마이너스 1에서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데 이게 모양이 같으니까 이때는 정확하게 P가 2일 땐 0이 되네요. 그럼 이제 P가 2보다 클 때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돼. P가 2보다 크면 뭐 대충 모양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애가 아니고 여기에서 시작되는 애가 이렇게 갖다 붙여지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치? 면적이 그냥 눈으로 봐도 큰 게 느껴지죠. 자, 어느 쪽이 이제 더 크냐? 요 얘기니까. 요만큼의 부분만큼, 요만큼 면적이 같으니까 상쇄되는 것 말고 여기 플러스가 좀 되는 게 있죠. 자, 요 정도를 일단, 요 정도를 합시다.